한미동맹 70년, 우리는 이 단어를 보험 증서처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서 영원한 우정이란 없습니다. 있는 건 오직 이익뿐이죠. 2026년 2월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에 18% 관세 혜택을 주는 동안 한국엔 25%의 철퇴를 예고했습니다. 퍼센트의 차이. 이것은 한국 경제의 심장을 겨눈 정밀 타격입니다. 미국에게 동맹이란 수익성 있는 자산을 뜻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수익성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속고 있습니다. 뉴스에선 협상 중이라 하지만 실제론 이미 판이 짜여 있습니다. 인도는 선택받았고 한국은 버려졌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4개의 톱니바퀴를 해부하겠습니다. 이 연쇄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면 5년 뒤 당신의 통장 잔고는 숫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70년 혈맹, 그건 한국만 믿던 일방적 사랑이었습니다. 미국은 감성이 아닌 숫자로 움직입니다. 2026년 2월 트럼프가 인도와 관세 협상 테이블에 앉으며 퍼센트라는 파격적인 숫자를 던졌습니다. 동시에 한국엔 퍼센트의 칼날을 들이댔죠. 같은 날, 같은 시간, 정반대의 결정.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선택입니다. 7 차이가 뭐가 대수냐고요? 기업 입장에선 생사가 갈리는 숫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인도 공장에서 만든 스마트폰은 18 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입합니다. 반면 한국 평택 공장에서 만든 반도체는 25 관세 폭탄을 맞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기술력인데 생산지에 따라 수익률이 70%까지 차이가 납니다. 자본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연히 인도로 달려가겠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에서 만든 차와 첸나이에서 만든 차, 품질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관세 7% 차이는 대당 300만 원의 가격 격차를 만듭니다. 미국 소비자는 당연히 더 싼 걸 선택합니다. 혈맹이라는 단어 뒤엔 차가운 자본의 논리만 있을 뿐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버린 게 아닙니다. 더 효율적인 파트너를 찾았을 뿐이죠. 그게 바로 인도입니다. 당신의 주머니가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숫자들은 한국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퍼센트와 25 겨우 7 차이라고요? 경제학에선 이 7%가 산업 전체를 이동시킵니다. 한 나라의 제조업을 송두리째 뽑아가는 마력을 가진 숫자입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이 미국에 1조 원어치 스마트폰을 수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인도 공장에서 만들면 1,800억 원의 관세를 냅니다. 한국 공장에서 만들면 2,500억 원을 냅니다. 700억 원 차이. 이게 한두 번입니까? 매년, 매 분기, 매일 쌓입니다. 기업은 감성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스프레드시트의 숫자로만 결정합니다. 현대차의 경우는 더 극단적입니다. 차 한 대 가격이 4천만 원이라면 25 관세는 1천만 원을 추가합니다. 인도 공장 제품은 720만 원만 부담하죠. 소비자 입장에선 80만 원 차이입니다. 같은 차인데 왜 한국산을 사겠습니까? 더 무서운 건 연쇄 반응입니다. 대기업이 인도로 가면 협력업체도 따라갑니다. 부품사, 물류사, 서비스업까지 모두 떠납니다. 한국엔 빈 공장 부지와 해고된 노동자들만 남습니다. 이것이 7%가 만드는 지옥도입니다. 냉전 시대엔 한국이 최전방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최전방은 인도양으로 옮겨갔습니다. 미국의 전략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20세기엔 동북아시아가 중심이었습니다. 소련을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필요했죠. 하지만 2026년 미국의 적은 러시아가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을 견제할 거점은 한반도가 아니라 인도양입니다. 전략적 가치를 잃은 동맹은 버려집니다. 이것이 국제 정치의 냉혹한 법칙입니다. 인도는 14억 인구로 중국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인도를 키우는 게 중국을 약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북한 문제로 미국 예산만 빨아먹는 비용 덩어리입니다. 지정학적 축이 이동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자본의 이동입니다. 월스트리트는 바보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인도에 베팅하면 투자 은행들도 따라갑니다. JP 골드만삭스, 블랙록 모두 인도 펀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펀드는 청산하고 있죠. 한국의 자리는 이미 없습니다. 미국은 쿼드 체제를 통해 인도, 일본, 호주 라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지정학은 경제를 결정합니다. 미국이 인도를 선택한 순간 한국의 몰락은 예정된 수순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한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구현할 공장은 이미 떠나고 있습니다. 2025년 현대차는 인도 타밀나두주에 2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삼성은 첸나이 공장을 3배 확장했습니다. LG는 방갈로르에 L&D 센터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기술 이전의 시작입니다. 처음엔 공장만 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공장이 가면 기술자가 따라가고 기술자가 가면 기술이 따라갑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의 숙련 엔지니어들이 인도로 파견됩니다. 처음엔 1년 계약입니다. 그런데 1년이 2년이 되고 결국 가족까지 데려갑니다. 본인들은 인도 현지 엔지니어를 양성합니다. 10년 뒤엔 어떻게 될까요? 한국 엔지니어 없이도 인도가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 반도체가 더 극단적입니다. 평택 공장은 가동률이 떨어지는 반면
인도 벵갈루루에 차세대 팹을 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관세 퍼센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 유출을 막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자본이 움직이면 기술은 따라갑니다. 인도공과대학 IIT 졸업생들이 삼성, 현대에서 일하며 한국 기술을 배웁니다. 10년 뒤엔 그들이 인도 토종 기업을 만들어 한국과 경쟁합니다. 한국엔 텅 빈 공장 부지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인구는 숫자가 아닙니다. 국력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싸움에서 이미 항복했습니다. 2026년 인도 인구는 14억 5천만 명입니다. 한국은 5,100만 명입니다. 28배 차이입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인도 인구 피라미드는 완벽한 삼각형입니다. 젊은 층이 두껍고 노인층이 얇죠.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역삼각형입니다. 미국이 인도를 선택한 진짜 이유 바로 인구입니다. 자본은 미래를 삽니다. 인도는 향후 30년간 소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반면 한국은 소비 인구가 줄어듭니다.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인도 시장을 선택하겠죠. 2025년 한국 합계 출산율이 0.72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30년 뒤 한국 생산 가능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공장을 돌릴 사람이 없고 소비할 사람도 없는 나라가 됩니다. 자본은 미래가 없는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애플이 인도에 아이폰 공장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14억 소비자를 노리는 겁니다. 인도의 평균 연령은 28세입니다. 한국은 44세입니다. 16세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인도는 지금부터 30년간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한국은 30년간 쇠락기를 겪습니다. 당신 통장에 1억 원, 내일이면 7천만 원의 가치로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4일 달러 원 환율이 1460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1300원이었습니다. 10 이상 떨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가진 원화 자산의 실질 가치가 10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수출이 막히면 달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달러가 없으면 원화는 휴지 조각입니다. 한국 경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삽니다. 삼성, 현대가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어오면 그 달러로 원유를 사고 밀을 사고 반도체 장비를 삽니다. 그런데 만약 수출이 막히면 달러가 안 들어옵니다. 달러가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고 결국 원화 가치는 폭락합니다. 관세 25%는 수출 경쟁력을 죽입니다. 수출이 줄면 무역 수지 적자가 늘어납니다. 무역 수지 적자는 외환 보유고를 갉아먹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줄면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옵니다. 아니, 이미 와 있습니다. 1,500원이 뭘 의미할까요? 미국 아이폰이 200만 원이었다면 이제 20만 원입니다. 해외여행 경비가 20 오릅니다. 수입 밀가루, 수입 쇠고기 가격이 전부 오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릅니다. 원화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5년 뒤 한국은 섬이 됩니다. 세계와 단절된 가난한 섬 말입니다. 2031년을 상상해 보십시오. 삼성 평택 공장의 가동률은 %입니다. 나머지 70%는 인도 벵갈루루 공장이 가져갔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폐쇄되었습니다. 인도 첸나이 공장이 모든 물량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공장이 떠나면 협력업체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현대차 협력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약 2만 개입니다. 이들이 먹여 살리는 노동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현대차가 인도로 가면 이 협력업체들도 따라갑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100만 개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증발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엔 일자리가 없습니다. 대기업은 인도에서 채용하고 중소기업은 망했습니다. 남은 건 저임금 서비스업뿐입니다. 결국 청년들은 한국을 떠납니다. 미국으로, 인도로, 싱가포르로 떠나는 K-디아스포라가 시작됩니다. 내수 절벽의 시대가 옵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는 지옥 말입니다. 수출이 막히면 내수가 받쳐줘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내수는 이미 한계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소비 여력도 없습니다. 청년들은 해외로 떠나고 남은 건 노인뿐입니다. 노인은 소비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 미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국가가 당신을 지켜줄 거라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생존은 오직 개인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국경 없는 자산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원화를 믿지 마십시오. 원화는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달러를 주십시오. 미국이 인도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그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달러 패권에 올라타야 합니다. 달러, 금, 그리고 미국 지수. 이것이 생존의 3대 축입니다. 첫 번째, 달러 예금을 만드십시오. 환율이 1460원인 지금이 기회입니다. 원화 1억 원을 지금 달러로 바꾸면 약 6만 8천 달러입니다. 환율이 1,600원 되면 원화 가치로 1억 880만 원이 됩니다. 880만 원이 공짜로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금에 투자하십시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입니다. 화폐는 망해도 금은 망하지 않습니다. 현재 금값이 온스당 2,800달러입니다. 전문가들은 1,500달러까지 전망합니다. 미국 지수에 베팅하십시오. 미국이 인도를 키우면 미국 기업이 이익을 봅니다. 세 번째, S&P 500 지수에 투자하십시오.
미국이 인도를 선택했다는 건 미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애플이 인도에서 아이폰을 팔고 테슬라가 인도에 차를 팔고 구글이 인도 IT 시장을 장악합니다. 흐름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